안녕하세요. 엠뷰입니다. 자, 삼성 SDI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 SDI 자체도 있지만 삼성 SDI가 LG 엔솔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를 보는 밸류체인들이 좀 있고 LG 엔솔을 보는 밸류체인들이 있고 LG 엔솔은 좀 테슬라 쪽에 가깝고 삼성 SDI는 테슬라하고 거래를 할 가능성이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삼성 SDI가 최초 그 테슬라 ESS용으로 배터리 납품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그냥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 분석 영상과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온 지는 뭐 꽤 됐는데 내용이 이게 지금 보면 테슬라 세미 트럭, 그래서 최근에 뭐 4680을 쓰니만이 하는 내용도 있고 4680 증량이 되면 뭐 모델 Y에도 쓰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SDI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LFP 플러스 배터리 요 부분이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4682 원통형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BMW, 리비안, 테슬라, 사실 보면 BMW, 리비안하고 좀 연결되는데 아직 크게 무슨 연결성이 지금 안 나와요. 여기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은 다 됐어요. 지금 보니까 LFP 플러스도 개발이 완료되었고 미드니켈 부분도 개발이 완료됐는데 아직 정확한 수주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수주로 연결됐으면 하지만 가격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도 약간 지금 보면 LFP를 쓸까, 좀 최신 경량 이런 것보다는 기존 중국 LFP 좀 써볼까 이런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영업이 안 되는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신제품들 현재 내놓고 있고, 자, 이게 이제 무시할 정도는 아니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높게 하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신규 급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게 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판 기술도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400번 이상 왕복 가능한 수명이 길다 LFP인데 LFP 원래 수명이 길죠. 에너지 밀도도 10% 높이고 20분에서 80% 충전이 가능, 급속 충전까지 적용된 배터리다. 요게 이제 중국에서 LFP로 요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안전성도 강화되었다. 이게 이제 상용차용이라는 겁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상용차용.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한번 요렇게 뭔가를 첨가하고 망간을 첨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리튬화라고 해서 리튬을 좀 더 추가로 넣는, 요게 이제 중국에서 실제 하는 건데 요걸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양극재 수급이 필요한데 원래 지금 연결성은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을 쭉 보니까 LFP 관련해서 아직 뭐 개발 하고 있다, 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양산까지 연결된 것인가, 요런 조금, 요거는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블로터 조재한 기자가 이 2차전지 전문 기자인데 여기도 보면 망간 위에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의미. 이 새로운 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리튬입니다. 이 사전 리튬화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꽤 많이 쓰일 건데 이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리튬을 더 넣는 겁니다. 리튬을 넣는다고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리튬이 최초에 넣었을 때 만들고 나면 리튬이 일부 죽습니다. 죽는 리튬이 생기는데 그거 리튬을 이제 보완해 주는 거죠. 그게 원래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기 인산철의 충분한 용량을 100%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망간은 전압을 높이고 이 용량도 약간 높이는 그런 기술인데, 요거 여기 이제 미드니켈과 LFP 플러스인데, 미드니켈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번에 보면 이것도 조금 특이하고, 보면 방향이 MMX 그 뭡니까, 미드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LNF, SK온에 공급하는 것, 그 LG화학도 지금 요 미드니켈을 밀고 있잖아요. 근데 SDI는 약간 이 부분을 비껴 나갔다고 해야 되나? MMX 판매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저가 쪽에 원래 강하지 않기 때문에 SDI가 그냥 P6, T5, P6가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 미국향, 그리고 나중에 P6 위주로 갈 거거든요. P7까지도 나오고, 실리콘 함량을 좀 늘리고, 뭐 니켈이야 95 해서 5% 늘어난다고 해서 확 뭐 에너지 밀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방향이 조금 있다 지금. 그래서 그 SK온이나 LG엔솔과는 좀 방향성이 지금 차이가 꽤 납니다 지금. 아예 양극재도 다르잖아요. NCMA, NCA 이런 식으로. 개발이 완료되고 다수의 고객과 양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상용차 시장, 제가 이 세미 30기가까지 생산할 거다. 이 이제 모든 버스류들, 상용차들이 이제 전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배터리 가격이, 그러니까 전기버스들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엄청난 장거리를 가지 않는 버스들이 사실 보면 시내에 다니는 이런 기종들, 좀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LFP가 훨씬 선호되거든요. 원래 선호됩니다. LFP 시장이 원래 버스를 위주로 나온 거거든요. 중국에서도. 그 시장이 지금 다 바뀐다. 장거리를 뛰지 않는 차들, 시내 내에서 움직이는 차들, 이게 LFP 플러스가 이 망간을, LFP 플러스가 망간을 넣던 어떤 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중국에서도 지금 스타트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꽤 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4렙파이 원통형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용 신규 고객 확보,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내년 1년 빠른 내년 초 양산할 계획이다, 요 정도고요. 이 4렙파이 원통형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삼성 S의 경우에 사실 원통형의 최대 강자인데 가격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그리고 이 신동아에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뭐 요거 하나만도 이제 읽을만 한데, 투자를 현재 눌리고 있다, SDI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율이 1이다. 뭐 다 아는,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유일한 흑자 기업이다. 전고체 상용화가 있다. 이 부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투자 집행이기 때문에 25년, 26년쯤에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심하게 이야기하면 LG엔솔과 거의 따라갈 수 있는 수준, 지금은 꽤 격차가 있는데 따라갈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좀 더 가팔라진다면 멀티플을 높일 수가 있죠. 삼성 SDI 멀티플이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퍼 반영이 낮아요. 요게 지금 미국 내 100기가인데 LG엔솔이 아마 200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23년 EQ, 뭐 여기 뭐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5조 8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LG엔솔이 여기 보면 매출이 8조 7천에서 요 비율하고 24년 1분기 비율하고 보면 조금씩 이게 축소되고 있어요. 보면 올해 이후에 지금 뭐 미국 공장이 LG엔솔이 좀 돌아간다면, 최근에는 LG엔솔이 조금 실적이 좋습니다. 자, 그게 이제 7월, 여기 보면
LG엔솔이 요 1분기, 2분기, 3분기잖아요. 3분기 7월 달이거든요. 이거 3배 정도 곱하면 2분기와 비슷한 수준. 여기 보면 이제 삼성 SDI가 2분기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3분기도 보면 어떻게 될지. 요게 지금 한계가 나왔잖아요. SK온도 뭐 특별히 큰 건 없는데 요게 이제 3배 정도를 더할 때 이걸 넘어설 거냐 안 넘어설 거냐. 삼성 SDI도 지금 보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 7, 8, 9로 보면 8, 9가 좀 더 높게 나와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향되는, SDI는 약간 처졌는데 요때 상승하고 처지고, SK는 요렇게 약간 가파르게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 자, 오늘 이거죠. 하나증권의 이제 2배속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년, 25년에 LG엔솔 25년을 한번 봅시다. PE가 46배, SDI 14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ATL 13.8에서 비슷하죠. LG엔솔이 조금 높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배수를 받지 못하고 있죠. 에코프로 BM 91, 25년입니다. 퓨처엠 99, 높은 편입니다. LNF도 25년 41배이기 때문에 사실 낮지가 않아요. 지금도. 코스모시니저 33배. 이렇죠. 자, 삼성 SDI 적정 예상가, 목표가도 제가 지금 LG엔솔과 같이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표가는 뭐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변하는 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모멘텀이 있겠죠. 제가 뭐 영상을 여러 개 만드니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는 이 멀티플 상향, CAT는 왜 낮냐? 저평가 왜 저평가냐? 중국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게 중국 기업이어서 높았을 때도 있어요. CATL이. 지금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못 주는 거고요. 한국 기업도 그렇지만 자, 하여튼 SDI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 상향 없이도, 큰 상향 없이도, 그것도 상향될 거라 봅니다.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성장성이 보여진다면 실적 성장성이 앞으로 될 거라는 것만 뭔가 이렇게 내러티브, 모멘텀이 생기면 그 자체로만 한 1, 2분기 실적이 낮다 하더라도 멀티플 상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하여튼 다음에 삼성 SDI 목표가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